자, 79페이지 동그라미 3번 정보보조금. 네, 거기에다가 회차가 한 5개인가? 아, 6개구나, 6개. 예. 자, 거기 동그라미 3번 회차가 6개예요. 자, 일단 회차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자, 80회 3-2. 그 다음에 86회 1-2. 86회 1-2. 자, 그 다음에 88회 3-2. 88회 3-2. 그 다음에 100회 3-3. 100회 3-3. 그 다음에 101회 1-1. 101회 1-1. 그 다음에 103회 1-3. 103회 1-3. 다시 한번. 80회 3-2, 86회 1-2, 88회 3-2, 100회 3-3, 101회 1-1, 103회 1-3. 자, 화면 보시죠. 자, 여기 정보보조금 또는 국고보조금.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국고보조금이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자, 일단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예요.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 중에 자산 취득의 사용 요거고요. 나머지는 말 문제에 대비해 주시면 돼요. 뭐냐? 자, 말 그대로 정부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건데 이 보조금이요. 상환 의무가 있대요. 쉽죠? 그럼 정부가 돈 빌려주는 거예요. 돈 빌려주는데 네, 이자는 좀 낮아요. 이자를 낮거나 이자를 안 받거나 그럼 상환 의무가 있으면 얘는 당연히 뭐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부채. 그죠? 갚을 거니까 이거는 부채다라는 거예요. 부채인데 자, 근데 이제 상환 의무가 없는 것 중에 여기 기타라는 건 자산 취득이 아닌 상환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거 코로나 지원금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그죠? 근데 이 코로나 지원금이 우리 입장이랑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 입장이 좀 다르겠죠.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코로나 지원금 상환 의무 없죠. 그죠? 그거 받으면 수익이에요. 비용에 충당해야지 이래요. 무슨 비용 있어야지. 맞죠? 저는 그 코로나 지원금 받았을 때 개꿀 그랬는데. 개꿀. 그죠.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대응되는 비용이 없다라는 건 우리 입장이 코로나 지원금 받는 우리. 맞죠? 근데 자영업자분들은 그냥 받은 거예요? 알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막 임차료는 계속 나가고 있고 종업원들 급여는 나가고 있는데 특히 임차료 맞죠? 손님은 없으니 임차료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매출이 없으니까 코로나 지원금은 임차료에 충당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맞죠?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특정 비용이 여기에서 임차료가 되겠죠. 얘를 보전할 목적으로 우리가 정부가 보조해 준 거니까 이때는 특정 비용과 상계한다라는 건 특정 비용에서 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차료 보전 목적으로 지원받았으면 임차료에서 차감하라라는 거예요. 알죠? 어차피 수익으로 인식하는 건 똑같은데 내가 정부한테 보조받았는데 그냥 받았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수익. 맞죠? 근데 내가 쓴 거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면 그 비용에서 까란 얘기예요. 알죠? 자, 요건 말 문제고요. 우리 자산 취득의 사용 여기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법인세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관련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를 해요. 관련 자산의 차감 계정. 자, 요거는 사례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보시죠. 일단 유형 3번은 무시하시고 이건 중복된 것 같아가지고요. 이거 무시하고 자, 예제 보시죠. 예제 여기 화면 보시면 돼요. 화면에 제가 예제 실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교재 보셔도 되고요. 79페이지 예제 2-2입니다. 자, 보죠. 읽어보면. 자, 예제 1번. 예제 자료 1번 볼게요. 79페이지. 자, 보니까. 자, X1년 7월 1일 정부로부터 정부보조금. 상환 의무가 없고, 자, 이제 밑줄 좀 치실게요. 그 정부보조금부터 쭉 밑줄입니다. 보통예금으로 수령까지. 자, 정부보조금 상환 의무가 없고, 추후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될 예정이다. 즉, 상환 의무는 없는데 자산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정이다. 1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 밑줄 치시고. 자, 일단 정부보조금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일단 받았죠. 받고 그걸 이용해서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구조로 운영이 돼요. 실제로는. 자, 그러면 여기 보시죠. 여기 글씨 보지 마시고 글씨 똑같이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이렇게 해요. 일단 보통예금 통장에 10,000원 들어왔죠. 10,000원. 그러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10,000원. 그럼 빵꾸가 대변에 나잖아요. 그럼 대변에 정부보조금 또는 국고보조금. 알죠? 시험에 아마 국고보조금이라 많이 내더라고요. 알죠? 그래서 혹시 정부보조금 검색 안 되시면 국고보조금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알죠? 자, 정부보조금 빵꾸 나는 곳 적으시면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표시하냐? 이 화면 보실게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지금 정부보조금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죠? 그죠? 이거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해요. 화면 보시면 자, 보통예금 통장에 10,000원 있어요. 10,000원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누구한테 보조받은 거예요? 또 정부한테 보조받은 거니까 이 보통예금 통장 안에 내 돈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내 돈이 어디 있어? 정부한테 다 보조받은 건데.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 보통예금 10,000원 잔액 있는데 이거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거여가지고 여기에 순수하게 내 돈 들어갈 보통예금 통장 안에 내 돈 들어가 있는 돈은 없다 이렇게 표시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통예금에서 차감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까는 거예요. 이 자산의 취득원가 중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것만큼 내 돈 들어가 있는 거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장부금이 0이 되겠죠. 물론 0이라고 표시는 안 돼 있을 거지만. 알죠?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자료 2번입니다. 자, 자료 2번 보죠, 여러분. 자, 자료 2번 보면, 자, X1년 7월 3일 기계장치를 10만원에 취득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자, 일단 중요한 게 7월 3일 기계장치 밑줄. 그 다음에 취득의 밑줄. 단기중 취득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정부보조금은 주로 뭘 출제하냐면 결산 문제에서 주로 그 월할 상각 많이 출제. 단기중 취득이니까 우리가 7월 3일 날 취득했으면 감가상각 12월 30일 날 하잖아요, 여러분들. 12월 31일 날 몇 개월치 상각해야 돼요? 우리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봐요. 그럼 지금 5개월 며칠이니까 나중에 감가상각할 때 6개월치로 감가상각 하시면 돼요. 알죠? 자, 그러면 이제 화면 보시죠. 자, 여기. 그럼 일단 계계장치는 장부상에 여러분들 여기 차변에 10만원 있어야죠. 그렇죠? 자, 그리고 보통예금인데, 자, 우리가 보통예금에서 얼마 나갔냐면 10만원 나갔죠. 이 10만원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네,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10,000원이랑, 그 다음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내 돈 실제로 9만원 나간 합쳐서 10만원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보통예금을 쪼개면, 내 돈, 내 통장, 내 돈이라 할게. 내 돈 9만원과 정부한테 보조받은 보조금 10,000원이 나가는 거예요. 합쳐서. 굳이 쪼개자면. 이해되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정부보조금 보통예금을 차감하는 정부보조금이 아니잖아요. 맞죠? 아니라 이제 뭘 차감해야 되냐면 기계장치를 차감하는 정부보조금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대변에 있는 정부보조금을 깝니다. 이제 여기에서 나간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보통예금을 차감하는 정부보조금을 없애요. 그러니까 이 10만 원 중에서 내 돈 9만 원 나가고 정부한테 보조받은 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알죠? 이거를 기계장치를 차감하는 정부보조금으로 갈아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갈아 끼우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아니,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만약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례에서요, 보통예금 통장에 10만 원이 있었대. 그렇죠? 그럼 장부상에 9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보통예금 통장에 내가 그냥 여기 10만 원 이체했잖아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실제로 그냥 보통예금 통장에 원래부터 10만 원 있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9만 원이 원래 있었는데 정부한테 보조받아가지고 보통예금 통장에 10만 원 있는 거예요. 있으면 정부한테 보조받은 만 원은 뺀 나머지 9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 안에 내 돈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표시했겠죠. 그럼 여기에서 지출한 거니까 얘 까고 얘 까야지. 맞죠? 그래서 여기 10만 원 까고 여기 뭐예요? 보통예금 차변에 10만 원 까고 그다음 차변에 있는 보통예금 대변으로 까고 대변에 있는 정보보조금 차변으로 깐 거예요. 이렇게 굳이 표현을 하자. 만약에 10만 원이 들어가 있었다면 아셨죠? 더 이상 보통예금을 차감하는 정보보조금이 아닌 거예요. 알죠? 얘가 같이 없어지니 같이 없어지면서 이제 기계장치를 차감하는 정보보조금을 갈아 끼우는 거예요. 갈아 끼우는 작업. 자, 그럼 얘가 재무상태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제 7월 3일 날 재무상태표에 기계장치는 차변에 10만 원. 맞죠?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 하나. 그래서 이 기계장치 10만 원 주고 샀는데 이 중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만 원은 제외한 9만 원이 이 기계장치를 사기 위해서 순수하게 내 돈 들어간 거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보통예금으로 받고 그걸 까는 거에 이제 기계장치를 차감하는 정보보조금 갈아 끼워야지.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통예금을 차감하는 거에서 까고 그 다음은 기계장치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정보보조금이 돼야 되니까 대체시키는 거예요. 대체.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료 3번입니다. 자료 3번을 내요. 시험에서는. 실제 자료 3번을 많이 냅니다. 자료 3번. 자료 3번하고 자료 4번을 많이 내요. 실제 시험에서는. 자, 자료 3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자료 3번 보면. 자, X1년 12월 31일,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자, 일단 내용연수 5년이래요. 그리고 잔존가치는 정액법, 잔존가치 빼야 되잖아요. 잔존가치는 없대요. 그죠? 없고, 그 다음에 정액법이니까 그냥 10만원 빼기 0 나누기 5.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7월 3일 날 취득했으니까 12분의 6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중요. 자, 그래서 이 화면 보시면, 여기. 자, 이제 X1년 12월 31일, 요거 아까 그대로 여기 제가 넣은 거예요. 자, 보시면 일단. 자, 그러면 차변에 감가상각비는 요 공식 쓰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 취득원가 10만원 빼기 0, 자존가치 0 나누기 5년, 그 다음 7월 3일 중에 샀으니까 원활상각 12분의 6, 그죠? 그다음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만원. 여기까지 되세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화면 보실래요, 여러분들? 자, 화면. 여기까지는 뭐 되시죠? 여기까지는. 자, 근데 제가 건너뛴 게 있어.
뭘 건너뛰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세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여기 상환 의무가 없다라는 건 수익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수익이에요. 결론은 수익이 되는 거예요. 했죠? 근데 만약에 자산 취득이 아니래. 그럼 자산 취득이 아니면 우리가 아까 그냥 내가 관련 비용이 없으면 그냥 수익 한 방에 잡는 거고. 그렇죠? 어떤 내가 쓴 비용을 보조받는 목적으로 정부 보조금 받았으면 비용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한 방에 수익 잡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한 방에. 하지만 우리가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 받은 거 있죠? 이것도 수익은 맞아요. 결론은 수익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 자산 취득 관련 정보 보조금은 회계 입장에서 이 기계장치를 취득하라고 기계장치를 취득하라고 국가에서 보조금 준 거죠. 여기까지 되세요? 회계는 뭐라고 하냐면, 야, 얘도 결론적으로 수익은 맞는데,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라고 나라에서 보조해 준 거니까, 한 방에 수익 잡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혹시 회계 1급이나 회계 1급 때, 여러분들 내용연수가 뭐라고 배우셨어요? 내용연수? 가치가 감소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나한테 이득을 안겨주는 기간이에요? 아마 회계 1급 때 경제적 내용 연수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기계 장치가 내용 연수가 5년이다라고 하면 기계 장치가 5년 동안 꾸겨지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우리 회사에게 이익을 창출해 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5년 기계 장치를 통해서 내가 5년 동안 수익을 나누어서 잡는 거죠. 맞죠? 그러면 당연히 정보 보조금도 내용 연수에 걸쳐서 수익으로 인식하지 한 방에 잡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수익 비용 대개 원칙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받으면 원샷으로 잡으면 되지만 야 기계장치라는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받았으면 기계장치를 사용함에 따라서 수익으로 나누어서 잡는 게 회계 입장에서 맞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 어디 갔어? 그래서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산 때 자산 취득 관련 정보 보조금은요. 내용 연수 동안 수익을 인식한다는 건 이해되시겠어요? 맞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인식해. 수익을 정보 보조금 까면서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감가상각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을 해요. 미치고 환장하겠죠, 이런 것 때문에. 맞죠? 이게 뭐냐면, 야, 이거예요. 자, 여기,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보조금을 내용 연수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건 정보 보조금을 일단 까라는 거예요. 까면서 대변의 수익을 잡아야 되는데,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라는 거예요. 수익 잡지 말고. 일단, 그럼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 이 화면 보세요. 이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여기. 자, 이 감가상각비는 얼마의 취득원가 가지고 한 거냐면 이 10만 원이 취득원가죠, 여러분들. 이 취득원가는 정보보조금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제외예요? 아, 진짜? 포함돼 있을걸? 아니, 여러분 정보보조금 여기 정보보조금 들어가 있잖아.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내 돈은 9만 원 태웠고, 맞죠? 정부한테 보조 받아서 취득한 거 10만 원이잖아요. 그죠? 에이, 여러분들 나 놀리려고 해. 그러지 마요. 나 바보는 아니다. 음. 그래서 여기 뭐냐면 잠깐만 죄송한데 아까 여기 방금 봤는데 아래쪽에 분기가 뜨더라고. 위쪽으로 적을게요. 여기 아래 바로 분기가 뜨더라고. 여기 보여드려야 되니까 위쪽에다가 예, 이게 정부 보조금이 포함된 취득원가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이건 거예요. 야, 정부보조금 가지고 정부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네가 감가상각비를 잡지 말고 중요한 건 네 돈은 9만 원, 이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한 내 돈은 9만 원 있잖아요. 이 9만 원 가지고 감가상각해야지. 왜 정보보조금이 포함된 거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잡으면 되니? 네 돈 가지고 쓴 것만 비용 잡아라 라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감가상각했었을 경우만 이때 감가상각비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감가상각비에서 차감하라 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 화면 보세요. 요거. 자, 화면 보실게요, 여기. 자, 그러면 이 정보보조금을 까는 건 동의되시겠어요? 정보보조금 까야 돼. 정보보조금을 까야 되는데, 어떻게 까냐면, 요 10,000원이 우리가 뭐가 되냐면요. 얘가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 이 감가상각비가 정보보조금 포함이죠. 정보보조금이 포함된 숫자로 감가상각했었을 때 10,000원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10,000원이 정보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요 10만 원이 뭐냐면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이걸 아마 여러분들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동의되세요? 감가상각할 대상이 되는 금액이다, 요거잖아요. 응? 맞죠? 그럼 이 말이에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화면. 이 10만 원 분의 10,000원 있죠? 이 10만 원 분의 10,000원이 뭐냐면, 총 감가상각할 금액 10만 원 중, 총 감가상각할 금액 10만 원 중,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10,000원만큼의 비율만큼은 감가상각하면 안 되지. 그건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거잖니. 맞죠? 그게 어디에 있냐면, 저자분이 그거 적어놨어. 79페이지. 그 해답의 3번 보이세요? 해답의 3번? 해답의 3번. 79페이지 해답의 3번이요. 거기에 주석 2번 있을 거예요. 주석 2번 보이세요, 여러분들? 주석 2번에 제목이 감가상각비와 상계되는 정부보조금 있죠? 이거는 정부보조금을 얼마 깔 거냐 생각하지 마시고 감가상각비를 얼마 깔 거냐 생각하시면 돼요. 감가상각비를 까면서 정부보조금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보조금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정부보조금을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하고 상계한다라는 건 뭐냐면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정부보조금을 없애면서 수익 인식하는 걸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수익 인식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자, 보시면. 원래는 우리가 정부보조금을 내용연수에 걸쳐서 수익 인식하는 거 동의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정부보조금을 내용연수에 걸쳐서 수익 인식한다라는 건 대변에 있는 정보보조금 원래 까는 거예요. 오케이? 정보보조금을 까면서 수익을 인식해야 돼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익을 곧바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에서 깔아라는 거예요. 비용을 차감해도 어차피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는 맞잖아요. 맞죠? 근데 왜 그러냐? 요거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그 주석 2번 있죠? 주석 2번이 얘예요. 79페이지 해답 3번에 주석 2번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보보조금 얼마 깔 거냐를 보지 마시고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차감할까를 보시면 된다고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금액이 정보보조금 깔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정보보조금 얼마 까냐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 됐죠? 감가상각비 얼마 까냐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회사가 감가상각을 여기 화면 회사가 감가상각 10,000원 했죠? 이건 정부보조금이 포함된 숫자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이거예요. 네가 총 감가상각할 금액은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 중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거 감가상각하면 안 되지. 감가상각하면 안 되지. 깔끔액 1,000원. 요 1,000원이 정부보조금 깔끔액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여러분 정보보조금 얼마 까는 공식이 아니라 이건 감가상각비를 얼마 깔 거냐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 얘가 얘예요. 얘를 통해서 얘가 나오는 거야. 얘를 통해서 얘가 나와. 그러면 얘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 금액을 그대로 여기다 쓰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정보보조금 얼마 까는지 생각하면 머리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면서 정보보조금 까라라는 거예요. 그 감가상각비 깔 금액은 네가 총 감가상각할 금액 중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것만큼은 감가상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1,000원 까는 거 감가상각 안 된다. 이렇게. 여기 이 차변에 까는 정부보조금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금액 그대로 쓰라라는 거예요. 됐죠? 요거는 되세요? 근데 여러분도 이 생각하시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왜 10,000원인가요? 이 생각하시죠? 분명히 이 생각하실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그럼 지금 얼마가 인식되는 거예요? 자, 이보세요. 감가상각비는 지금 얼마가 인식되냐면 제가 색깔 칠게요. 여기 10,000원에서 1,000원까니까 9,000원이잖아요. 맞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시험에 정보보조금을 만약에 감가상각비가 올해 계상될 감가상각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실기 때 얼마의 감가상각비를 적을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 뭐냐면 순수한 내 돈 가지고 감가상각했더라면 9만 원으로 했었어야죠. 맞죠? 그러면 9만 원 가지고 했다면 여기 감가상각비거든. 9,000원 나와요. 10만 원이 정부보조금 포함된 숫자잖아요. 근데 정보보조금 10,000원 빼면 9만 원, 내 돈은 9만 원 들어가 있으니까 내 돈 9만 원 가지고 감가상각을 했었더라면 9,000원이거든. 그게 감가상각비 될 금액이에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근데 화면 보세요. 왜 감누는 10,000원이냐? 자, 화면 보시면.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놨어요, 아까.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요거. 나중에 이 손상차손 누계액은, 이거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감가상각 할 때? 맞죠? 뭐냐면, 회사가 이 기계장치를 여기 정보보조금이 아래 빠져 있으니까 위에 있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정보보조금 들어가 있는 숫자예요. 맞죠? 그러니까 정보보조금까지 포함해서 총 2,221억 주고 산 기계예요. 근데 여태까지 이 취득원가 중에서 감가상각으로 1,347억 까졌고, 그 다음에 손상으로 459억 까졌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거 1,500만 원 빠진 게 실질적인 기계장치의 지금 장부 금액이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은 보시면 어디에서 차감하는 형식이에요? 그죠? 기계장치에서 차감하는 형식인데 이게 정부보조금 포함된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지금 표시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부보조금이 빠져있는 숫자가 아니라 위치 잘 보세요. 위치 또 이렇게 해야 돼. 감가상각하고 손상차손하고 정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총 취득원가에서 차감한 형식으로 노가하거든요. 알죠? 그래서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은 총 취득원가 10만 원 대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비용만큼은 내 돈 가지고 감가상각 했었을 때 비용이 올바른 비용이거든. 되셨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니까 총 비용 10만 원 중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거 있잖아요. 이 중에서 1,000원은 까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요 분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시험에서 정부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감가상각비를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1번. 요게 뭐냐면 감가상각비 될 금액이죠.
이 감가상각비 결론적으로 9,000원 조금 되는 거잖아요. 9,000원. 맞죠? 근데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은 전체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2번. 맞죠? 그럼 마지막 빵꾸 나는 곳에 정보보조금 까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3번.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 추천. 1번. 감가상각비 그냥 9,000원 적고 여기다가 이 10,000원이랑 요 10,000원하고 1,000원 상계하면 9,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감가상각비 순수한 내돈 가지고 했더라면 감가상각비에 적고 그 다음에 방금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체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감루 적어야 되니까 감루는 전체 10만원 가지고 2번. 나머지 빵꾸 나는 곳에 정보고 좀 까시면 이게 훨씬 빨라요. 자, 그럼 화면 보세요. 자, 이제 말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무상태표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가 될 거냐면 기계장치는 전체 취득원가 10만원. 방금 재무상태표 보셨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00원이죠. 10,000원. 근데 우리 아까 정보보조금도 요 기계장치에서 차감한 형식이었잖아요. 기계장치 아까 정보보조금 10,000원 있었죠. 10,000원에서 지금 차변으로 1,000원 깠죠. 그럼 정보보조금 얼마 있어요? 9,000원. 9,000원. 이렇게 하면 요 기계장치의 금액은 81,000원이거든요. 맞죠? 그럼 이 81,000원은 81,000원은 뭐와 일치하냐면 얘랑 일치해서 보세요. 뭐냐면 여러분들 순수한 내돈 가지고 감가상각 했더라면 정부보조금 없겠죠? 여기다 쓸게요. 요거는 정부보조금이 있는 거고 보조금이 있는 거고 만약에 정부보조금이 없대. 만약에 여기다가 색깔 좀 다른 걸로 해볼게요. 색깔로 주황색으로 만약에 정부보조금이 없대요.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요건 안 나타나겠지. 맞죠? 그러면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기계장치는 취득원가가 10만 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9만 원. 아까 10만 원 중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게 10,000원이니까. 맞죠? 그럼 정부 보조금이 없다면 이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내 돈 주고 사 9만 원만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 오케이? 9만 원. 했죠. 그럼 우리가 9만 원 가지고 감가상각 했더라면 아까 얼마냐면 감루는 9,000원 될 거 아니에요. 9,000원. 동의되세요? 9,000원. 그럼 둘의 숫자는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장부금 8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감가상각해도 81,000원이 남아요. 얘랑 똑같잖아요. 정부보증 있었을 때랑 없었을 때랑 최종적인 장부 금액은 똑같아요. 결론은.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쓴 건 시험에서 혹시라도 정부보조금이 그러니까 정부보조 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게 장부금 81,000원이 장부 금액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언제 다 구해? 그냥 내 돈 가지고 감가상각 했었더라면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 해가지고 장부 금액 구하시면 돼요. 알죠? 그러니까 둘은 결론 똑같아. 자, 됐고요. 자, 이제는 우리 자료 4번입니다. 자, 자료 4번 보자, 여러분들. 안 더워요? 아니에요. 해볼게요. 자, 읽어보면은요. 자, X2년 3월 31일 기계장치를 11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현금 처분했대요.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일단 기계장치를 판 거죠. 그죠? 팔았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 요 정부 보조금이 있었을 때 처분은 주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많이 내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이렇게 출제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4번까지 끝나고 하실 게 감가상각이랑 그 다음에 처분의 분계랑 이렇게 두 개 하실 거고요. 자, 근데 가로 안에 단기 감가상각은 고려하지 마세요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듣고 버리셔도 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X2년 3월 31일 기계를 팔았으면 몇 개월은 쓰고 판 거예요. X2년도에 몇 개월 쓰고 판 거예요, 여러분들? 3개월 쓰고 판 거죠. 1월달, 2월달, 3월달. 그러니까 원래는 3개월치 상각을 하고 팔아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마세요라는 거 그냥 올해 연도 3개월치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계산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냥. 한 번도 시험에 단기 감가상각비 고려하기 출제한 적 없어요. 그럼 사람 죽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자, 그러면 분계를 끊어볼게요. 자, 이 화면 보시면. 그럼 처분했으니까, 그럼 기계장치 팔았죠? 팔았으니까 처분 이익이나 손실비일 거 아니에요. 보시면, 우리가 지금 8만 1,000원짜리죠? 8만 1,000원짜리를 지금 11만 원에 팔았잖아요. 자료 4번 보시면 부가가치세는 처분 이익하고 손실 구할 때는 의미 없죠. 왜냐면 부가가치 내가 먹는 게 아니거든. 맞죠? 그럼 8만 1,000원짜리를 11만 원에 판 거니까 처분 이익은 2만 9천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그걸 분계로 끊어볼게요. 분계로. 자, 화면 보시면.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 화면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단 이렇게.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기계장치를 팔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세무이급까지. 세무이급까지 정부 보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계장치 팔면 얘 날리고 얘 날리고 이렇게 두 개만 했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 보조금도 기계장치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같이 따라다니니까 이제 정부 보조금도 같이 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딱딱딱 각각 없애는 거예요. 퉁쳐서 8만 천 날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기계장치는 대변호 날리면 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과 정부 보조금은 대변대생이니까 차변을 날리면 되겠죠. 오케이?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대변에 기계장치 취득원가 10만원 날리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만원 날려요. 날리고, 정부 보조금 9,000원 남아있는 거 날려요, 이제. 오케이? 되셨어요? 여기. 예. 자, 그 다음에 현금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 들어오겠죠? 12만 1,000원. 자, 근데 부가세 예수금은 여기 11,000원. 그렇죠? 그럼 나머지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돼요. 이렇게. 자, 이거 보실게요. 여러분, 이거잖아요. 그냥 보시면. 자, 요거. 자, 아까 내 돈 가지고 취득했다라면 이 기계장치는 9만 원이죠. 그럼 내 돈 가지고 감가상각했다라면 감면은 9천 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장부 금액이 8만 1,000원이에요. 그럼 8만 1,000원짜리를 11만 원에 판 거니까 2만 9천 원이 나와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만약 문제에서 계산 문제로 물어보면.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계산 문제에서 정부 보조금이 있었을 경우 유형자산 처분손익 물어보잖아요. 그럼 처분가액에서 순수한 내 돈 가지고 감가상각을 했었더라면 남아있는 금액하고 처분가액하고 비교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2개 풀어보실 거예요. 2개.